네, 스피치 트레이닝 원고를 읽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였죠. 그러나 2년 전 고졸 취업률이 34%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57%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은행이나 대기업의 사무직 고졸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하는 등 취업률이 65%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4번째, 녹음한 원고를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평가하기입니다. 앞서 녹음한 원고들을 잘 들어보고 다음에 진단 항목 체크리스트 진단표의 점수를 직접 매겨보겠습니다. 자, 발음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진단 점수는 1점, 2점, 3점 각 항목별로 1점, 2점, 3점 중에 해당하는 점수를 체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발음 부분 들어갑니다. 입모양을 정확히 벌려서 말을 하고 있는가? 1점, 2점, 3점 중에서 해당하는 점수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바닥에 깔면서 말하고 있는가? 네, 1점, 2점, 3점 중에서 체크하세요. 다음, 첫 음절에 강한 악센트를 주었는가? 네, 1점, 2점, 3점 중에서 해당 점수에 체크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에서 령의 이응 받침을 명확하게 했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가득해야라를 가득해야라고 소리냈는가? 점수 체크하세요. 동그랗게를 동그랗게라고 소리냈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표현을 포현이 아닌 표현이라고 했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시럽게를 시럽게라고 정확히 소리냈는가? 점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를 회계가 아닌 회계라고 소리냈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다음은 발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들어갑니다. 혼잣말 할 때의 소리의 볼륨이 1이라면 3 이상이 되었는가? 점수 체크하세요. 소리에 힘이 느껴졌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문장의 중요한 단어에 맞추어서 강하게 악센트를 넣었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소리를 시작할 때 숨이 배 아래에서부터 있었는가? 점수 체크하세요. 말끝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힘이 지속되었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두꺼운 중저음의 울림 목소리가 많이 느껴지고 있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한 톤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소리를 배에서부터 목구멍으로 끌어올렸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다음은 호흡에 대한 항목 체크입니다. 원고를 읽을 때 어디에 숨을 담았는지 알아차렸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말을 할 때 숨이 길게 쭉쭉 뽑아지는 느낌이 드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말을 할 때 숨이 차지 않고 자연스러운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네, 점수 체크하세요. 자, 여러분들 스피치 트레이닝 녹음한 원고를 체크리스트로 평가합니다. 앞서 녹음한 원고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쭉 알려드린 항목별로 점수를 1점, 2점, 3점 중에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발음, 발성, 호흡까지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을
합산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총점이 총 21개 문항 중에서 63점이 만점입니다. 1점, 2점, 3점 중에서 하나가 체크됐을 때 총 항목 21개 문항 중에서 63점이면 만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크한 총 합계를 냈을 때 총점이 얼마인지 합산을 내보시고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5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졌습니다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점수 합산 점수가 30점에서 39점으로 나왔다면 당신은 편안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목소리 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을 찾아서 채워야 합니다. 만약에 점수가 20점에서 29점으로 나왔다면 당신은 자신의 편안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점수가 10점에서 19점이 나왔다면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점수가 0점에서 9점까지 나왔다. 당신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소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모든 점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결론적인 제 목소리에 대한 진단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 장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바꾸려면 무엇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질문합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니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빨리 목소리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제 목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목소리를 바꾸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역사가 담긴 내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또 자신이 나 자신을 측은하게 여겨주어야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목소리가 싫다라고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 조금씩 목소리를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목소리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목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것을 후두라고 합니다. 저는 남자치고 후두가 좀 나와 있고 사춘기 때 항상 목이 올라온 티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록 나온 후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대입니다. 이 성대에서 목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목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폐 안에 들어있는 숨이 올라오면서 성대를 울리게 되고 이것이 입안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거입니다. 이겁니다. 목소리는 숨이 성대를 울리며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숨을 가득 채우면 소리도 더불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바꾸려면 반드시 숨쉬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내게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바로 숨입니다. 즉 호흡이죠. 호흡.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많이 뱉어내야 성대의 울림이 강해져서 명확한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폐를 아래로 확장시키면 마치 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폐를 배 부분까지 길게 부풀려서 숨을 가득 담은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숨은 건강 및 자신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폐에 숨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소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부정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짜증도 많이 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신체적으로 자신의 폐에 숨을 깊게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숨이 얼마나 깊고 아래에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과 성격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격이 높은 수녀님이나 스님, 신부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뵈면 목소리가 크지는 않은데 왠지 깊은 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숨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오르기 때문에 더욱 소리가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5번째, 말을 할 때 자신의 숨을 관찰하기입니다. 자신의 숨을 관찰해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 봅시다. 몸의 어느 부분이 올라가는지 잘 살펴보는 겁니다. 가슴만 올라가면 흉식에만 숨을 담고 있는 겁니다. 흉식 아래인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배꼽 5cm 윗배 정도까지의 부분이 움직인다면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소리를 내보세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말할 때 자신의 숨을 관찰하기 직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와, 네 번째, 오, 다섯 번째, 우. 네. 여러분, 자신의 숨을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관찰해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시는 겁니다. 몸의 어느 부분까지 올라가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가슴만 올라가면 흉식에만 숨을 담고 있는 겁니다. 흉식 아래인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배꼽 5cm 윗배까지 부분이 움직이면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소리를 다시 한번 따라서 내보겠습니다. 잘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와, 네 번째, 오, 다섯 번째, 우. 네, 여러분 잘 따라서 말할 때 이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고 자신의 숨을 잘 관찰해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6번째, 시를 낭송해서 녹음을 해보기입니다. 다음의 시를 낭송하시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꼭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톤이 높지 않은 자신의 숨이 그냥 토해져 나오듯 꾸미지 않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시를 직접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햇빛처럼, 꽃보라처럼, 또는 기도처럼 왔는가? 행복이 반짝이며 하늘에서 몰려와 날개를 거두고 꽃피는 나의 가슴에 걸려온 것을, 하얀 국화가 피어있는 날 그 짙은 화사함이 어쩐지 마음에 불안하였다. 그날 밤 늦게 조용히 네가 내 마음에 닿아왔다. 나는 불안해하였다. 나는 불안하였다. 아주 상냥히 네가 왔다. 마침 꿈속에서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 네가 오고 그리고 은은히 동화에서처럼 밤이 울려 퍼졌다. 밤은 은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한 주먹의 꿈을 뿌린다. 꿈은 속속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나를 취한다. 어린아이들이 호도와 불빛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보듯 나는 본다. 네가 밤속을 걸으며 꽃송이 송이마다 입맞추어 주는 것을. 네, 다음은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를 말하나요? 질문 들어갑니다.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요? 도대체 목소리를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기술 플러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플러스 마음. 먼저 목소리의 3대 기술은 발발호예요. 발발호는 발음, 발성, 호흡을 말합니다. 발음, 발성, 호흡. 이게 3대 기술입니다. 발음은 말의 소리값입니다. 크게 모음과 자음으로 나뉘어지며 아, 야, 여 같은 모음은 입근육으로 소리를 내고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은 혀 근육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좋은 발음을 얻으려면 입근육과 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발음은 바로 소리의 울림을 말합니다. 울림이 있는 소리는 크든 작든 깊은 감동을 줍니다. 특히 낮고 두꺼운 공명 목소리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호흡은 숨을 말합니다. 숨을 많이 채우고 말을 하면 훨씬 소리가 커져서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호흡은 크게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과 배로 하는 복식 호흡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복식과 흉식을 모두 사용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복식과 흉식을 모두 사용해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목소리는 호흡, 발성, 발음 등의 기술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 안에 작은 따가 들어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자신이 있고 뭐든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옆에서 듣기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연민을 느끼는 따뜻함이 들어있는 그런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공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7번째, 목소리의 기술과 마음을 알아보기입니다. 목소리의 3대 기술과 3대 마음에 대해서 직접 작성해 보세요. 첫 번째, 목소리의 3대 기술. 목소리의 3대 기술 작성해 보십시오. 제가 답을 알려드리죠. 목소리의 3대 기술은 발음, 발성, 호흡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의 3대 마음입니다. 직접 작성해 보십시오. 목소리의 3대 마음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의 3대 마음은 자신감, 긍정심, 따뜻한 마음입니다. 바로 따뜻함이죠. 자신감, 긍정심, 따뜻함.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8번째, 발발호 플러스 자긍따. 목소리의 방송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TV 방송의 아나운서와 홈쇼핑의 쇼핑 호스트 등의 방송인들 가운데 발발호와 자긍따 목소리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을 직접 기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 2사람의 이상을 직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V 방송 아나운서, 쇼핑 호스트, 잘 생각하셔서 그 사람의 특성, 말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나운서와 쇼핑 호스트들, 또 방송 MC들, 발바로와 자긍따 목소리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만의 특성을 잘 기록하시고 2사람 이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까지 직접 방송인을 찾아서 그분의 특성까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정확한 발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나요? 질문합니다. 저는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말을 해서 웅얼웅얼거린다는 말도 자주 듣고요. 그래서인지 발음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면 말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청중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가? 말귀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죠. 발음이 부정확한 이유는 대부분 입을 잘 안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입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입을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발음 가운데서 모음의 음가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야, 여와 같은 모음은 입과 턱, 입술의 전체 근육을 움직이면서 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크게 움직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말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발음도 명확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입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야무지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부럽게 느껴지고 똑똑하고 참 야무지게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입꼬리에 입을 준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의 표정처럼 입꼬리에 힘을 주고 모음의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우리말의 모음은 총 21가지입니다.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오, 와, 왜, 요, 우, 워, 왜, 위, 유, 의, 이. 이들의 모음마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림을 제가 이것을 그림처럼 직접 구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려서 중요 모음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혀의 높이가 올라가면 이와 위와 의와 우 같은 표현이 잘 됩니다. 혀의 높이가 낮아지면 에, 왜, 오, 에, 아 같은 혀의 높이가 높아지면 이런 표현이 잘 됩니다. 혀의 위치가 앞으로 나오면 이 같은 표현, 위 같은 표현, 에 같은 표현이 잘 되고요. 혀의 위치가 안으로 후방으로 들어가면 아와 어와 오와 우 같은 표현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혀의 높이가 많이 올라가면 이와 위와 의와 우 같은 표현이 잘 되고요. 여러분 혀의 높이가 아주 낮게 내려가면 에와 어와 아 같은 표현이 잘 됩니다. 여러분 혀의 위치가 전방으로 나오면 이와 위와 에 같은 표현이 잘 되고요. 여러분 혀의 위치가 후방으로 들어가면 우와 오와 어와 아 같은 표현이 잘 됩니다. 자, 이런 점들을 잘 참작하셔서 발음을 할 때 웃을 때처럼 입꼬리에 힘을 주고 모음의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모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모음을 소리내서 발음하기입니다. 다음에 모음을 소리내서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입꼬리에 힘을 주고 턱을 아래로 내려서 입 근육을 크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첫 번째, 입꼬리를 마치 웃는 것처럼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는 모음 21개에 따라서 입술을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윗니와 아랫니가 손가락 2마디 정도 벌어질 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훈련합니다. 자,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오, 와, 왜, 요, 우, 워, 왜, 위, 유, 이. 자, 첫 번째는 입꼬리를 마치 웃는 것처럼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는 모음 21개에 따라서 입술을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윗니와 아랫니가 손가락 2마디 정도 벌어질 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훈련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반복하겠습니다.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오, 와, 왜, 요, 우, 워, 왜, 위, 유, 이.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80번째입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80번째, 모음의 변화에 주의해서 원고를 읽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원고를 모음의 변화에 따라서 입 근육을 바꿔가면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음이 달라지면 입의 모양도 바뀌어야 합니다. 실습 예문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십시오. 오페라의 꽃은 단연 소프라노와 테너다. 여자 주인공은 소프라노, 남자 주인공은 테너가 맡는다.
여자 악역은 메조소프라노가 남자 악역은 바리톤한테 돌아간다. 메조소프라노와 바리톤은 주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연적 역할을 한다. 청순 가련형의 아름다운 여주인공은 소프라노의 몫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소프라노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흐름에 처음 반기를 드니는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 조르주 비제였다. 하류 계층인 집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파격적인 비제도 가수 캐스팅만큼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카르멘 악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다. 예술 감상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67가지 글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실습 예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음의 변화에 주의해서 원고를 읽는 겁니다. 원고를 읽을 때 모음의 변화에 따라서 입 근육을 바꿔가면서 소리를 내어 읽어봅니다. 모음이 달라지면 입 모양도 바뀌어야 합니다. 실습 예문 다시 반복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페라의 꽃은 단연 소프라노와 테너다. 여자 주인공은 소프라노, 남자 주인공은 테너가 맡는다. 여자 악역은 메조소프라노가, 남자 악역은 바리톤한테 돌아간다. 메조소프라노와 바리톤은 주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연정 역할을 한다. 청순 가련형의 아름다운 여주인공은 소프라노의 몫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소프라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흐름에 처음으로 반기를 드니는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 조르주 비제였다. 하류 계층인 집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파격적인 비제도 가수 캐스팅만큼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카르멘은 악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다. 자, 다음 자음을 정확히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합니다. 저는 자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콧소리가 많다 보니 자음이 다 묻히는 것 같은데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죠. 소리가 명료하지 않고 둥글둥글해서 웅얼거린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에서만 맴도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자음의 음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말의 자음은 모두 19개입니다.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히응. 그런데 이 자음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 아십니까?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자음도 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향해 돌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혀입니다. 혀. 그래서 자음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혀 근육이 스트레칭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풀이는 다음에 스피치 트레이닝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부분들이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따라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음의 총 19개입니다. 입술 소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입술 소리.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읒. 치조음, 디귿, 쌍디귿, 티귿, 니은, 리을, 시옷, 쌍시옷.
경국의 음입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 연국의 음입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 이응. 목젖 소리입니다. 히응. 네, 자음 19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음의 총 19개를 입술소리, 치조음, 경국의 음, 연국의 음, 목젖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십시오. 입술소리입니다.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치조음입니다. 디귿, 쌍디귿, 티읕, 니은, 리을, 시옷, 쌍시옷. 경국의 음입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 연국의 음입니다. 기읒, 키읔, 쌍기읒, 이응. 목젖 소리입니다. 히응. 자음의 총 19개를 직접 발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은 입술, 입천장 솔기, 그리고 입안의 목젖, 그리고 그 밑으로 혀, 그리고 입안에는 윗부분에 단단한 입천장이 있고요. 중앙 부분에는 물렁한 입천장이 있고, 중앙에는 입천장 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의 아랫부분 하단에는 목구멍 편도가 목 안쪽으로, 입 안의 후방 부분, 뒷부분에 목구멍 편도와 입천장 인두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모습을 단면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코 부분 밑으로는 입천장 위와 코 부분 사이에는 경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 안쪽 뒷부분, 입 가장 깊숙한 목뼈 부분 쪽으로는 입천장 안쪽에 가장 후방의 목 부분 안쪽에는 연국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입안에서 모든 작용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목소리 훈련을 하실 때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81번째, 자음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소리를 내깁니다. 다음의 설명에 따라서 자음의 위치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소리를 내봅니다. 첫 번째, 입안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 트레이닝입니다.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 연국의 음이라고 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자음은 대부분의 혀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입안의 혀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은 혀의 뒷부분인 입천장 뒤 물렁한 부분과 만나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 이런 자음들은 입술 근처에서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 안을 열어서 입동굴 끝에서 소리가 진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연국의 음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입안에 혀로 기역자를 그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감기, 깜깜하다, 카드, 아이. 자, 이런 표현이 잘 맞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리죠. 자음 트레이닝, 연국의 음, 감기, 깜깜하다, 카드, 아이. 네, 다음은 두 번째, 입 중간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 트레이닝입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 이것은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은 입안에 있는 혀의 모습을 본따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은 딱 보아도 혀가 입안 중간에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모양의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은 혀의 중간이 입천장 중간과 만나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판기, 짜장면,
주차. 자, 입중간에서 나오는 소리, 자음 트레이닝, 경국의 다시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자판기, 짜장면, 주차.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윗니에 의지하며 소리가 나는 자음 트레이닝입니다. 시옷, 쌍시옷, 니은, 디귿, 쌍디귿, 티귿. 이것은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윗니 근처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입니다. 혀가 앞니를 건드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시옷은 혀 앞에 날렵한 부분이 윗니에 닿은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이고, 니은, 디귿, 쌍디귿, 티귿은 혀의 넓은 부분이 윗니 넓은 부분을 닿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입니다. 자, 윗니에서 의지하며 소리가 나는 자음 트레이닝, 치조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 싸우다, 나라, 다리미, 따뜻하다, 타인. 치조음 예를 들어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사랑, 싸우다, 나라, 다리미, 따뜻하다, 타인. 네, 다음은 네 번째 입술 소리입니다.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말 그대로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입술이 서로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자음입니다. 입술 소리 예문하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마음, 바다, 예쁨, 파도. 입술 소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문. 마음, 바다, 예쁨, 파도. 네, 다음 다섯 번째 목젖 소리입니다. 히응. 히응은 그냥 목젖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자음입니다. 부담 없이 그냥 소리 내면 됩니다. 예문하겠습니다. 목젖 소리. 호흡, 하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목젖 소리. 호흡, 하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82번째. 혀의 위치에 주의해서 자음을 발음하기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소리를 내봅니다. 자음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식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가. 가는 입안 소리입니다. 가. 입안 소리죠. 나. 윗니 소리입니다. 나. 윗니 소리. 다. 윗니 소리입니다. 다. 윗니 소리입니다. 라. 입 전체 혀를 구부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라. 입 전체 혀를 구부려 나는 소리죠. 마. 입술 소리입니다. 마. 입술 소리입니다. 바. 입술 소리입니다. 바. 입술 소리입니다. 사. 윗니 소리입니다. 사. 윗니 소리입니다. 아. 입안 소리입니다. 아. 입안 소리입니다. 자. 입 중간 소리입니다. 자. 입 중간 소리입니다. 차. 입 중간 소리입니다. 차. 입 중간 소리입니다. 카. 입 안 소리입니다. 카. 입 안 소리입니다. 타. 윗니 소리입니다. 타. 윗니 소리입니다. 파. 입술 소리입니다. 파. 입술 소리입니다. 하. 목젖 소리입니다. 하. 목젖 소리입니다. 혀의 위치에 주의해서 자음을 발음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해보셔야 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음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는 겁니다.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83번째, 자음의 위치에서 신경 쓰면서 원고를 읽기입니다. 다음의 원고를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자음의 위치에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키피오, 스는 윗니 소리입니다. 키는 입안 소리입니다. 피는 입술 소리입니다. 오는 입 안 소리입니다. 스키피오, 스키피오. 네, 다음은 예문입니다. 온정주의, 오는 입안 소리에서 윗니 소리입니다. 정은 입 중간 소리에서 입 안 소리입니다. 온정주의, 오는 입안 소리에서 윗니 소리입니다. 정은 입 중간 소리에서 입 안 소리입니다. 온정주의. 다음 실습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27세의 사령관 스키피오는 경무장 보병 전원과 온정주의로 획득한 에스파냐 원주민 참가병들에게 우선 강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는 겨우 평원의 포진을 끝낸 적의 전위 부대를 공격하게 했다. 이것은 본대의 출전을 재촉하는 미끼였다. 하스두르발은 이 미끼에 덤벼들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평원으로 몰려나온 적의 본대가 진영을 갖출 여유도 주지 않았다. 강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무장 보병과 기병 전원이 노도처럼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우익을 지휘하고 있는 스키피오, 좌익은 라일리우스가 지휘했다. 이 양군이 이제 막 진영을 갖추고 있는 적의 본대의 측면으로 돌아갔다. 로마인 이야기의 한니발 전쟁, 시오노 나나미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습 예문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예문 다시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27세 사령관 스키피오는 경무장 보병 전원과 온정주의로 획득한 에스파냐 원주민 참가병들에게 우선 강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는 겨우 평원의 포진을 끝낸 적의 전위부대를 공격하게 했다. 이것은 본대의 출전을 재촉하는 미끼였다. 하스두르바는 이 미끼에 덤벼들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평원으로 몰려나온 적의 본대가 진영을 갖출 여유를 주지 않았다. 강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무장 보병과 기병 전원이 노도처럼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우익을 지휘하고 있는 스키피오, 좌익은 라일리우스가 지휘했다. 이 양군이 이제 막 진영을 갖추고 있는 적의 본대의 측면으로 돌아갔다. 로마인 이야기 한니발 전쟁 내용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글이었죠. 다음 교육입니다. 목소리에 힘있는 발성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작아요. 목소리에 떨림도 많고요. 그래서 발성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목소리에 힘있는 발성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평소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발성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발성은 소리의 울림을 말하는 겁니다. 평소 목소리가 작거나 웅얼웅얼거리는 사람들은 이 발성이 약한 경우입니다. 발성이 좋아지면 훨씬 더 또렷하고 중심이 잡힌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발성은 우리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가 바로 공명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공명 목소리. 바로 울림이 있기 때문에 잘 들리기도 하고요. 울림이 있어서 편하고 신뢰감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려면 숨도 많이 해야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려면 숨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복식호흡이 기본입니다.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배꼽 5cm까지의 그 사이에 손을 올려놓고 여기에 숨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숨이 들어가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풀어 오르겠죠. 자, 그럼 이제 숨을 입으로 내뱉어 보세요. 숨이 나가면 풍선은 바람이 빠지면서 수축이 될 겁니다.